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국민적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역사정책 방안이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내용은 그 제가 지난 그 대선 과정 동안에 그 대통령 후보를 위한 뭐 정책으로 좀 구상을 했고, 이거를 지금 당선한 윤석열 당선인 정책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인수위에서 채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오늘 발표 성격에 맞추어서 좀뭐 내용 수정은 없는데요. 막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바꾼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차는 그 화면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성과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 문제는 뭐 모두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은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국민 의식 형성에 역사 교육이 이제 그대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은 정치권에서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합의가 안 될 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역사 교육의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심각한 좀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간에도 이웃 나라인 일본, 그 다음에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좀 화해로운 그런 어떤 교류에 장애가 될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좀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환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낸 교과서가 오히려 2013년 초였죠. 그때 오히려 그 갈등의 어떤 원인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다시 돌이켜보고 저한테는 문제가 없는가, 이제 이런 점들도 많이 좀 성찰을 했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는 현재 대한민국 혼자서 국제사회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는 막 국제 질서 속에서 이 자의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자의식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의 자의식도 동시에 이 글로벌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 또 이제 역사 인식 문제는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그때 그 세계 각국의 역사적
이 특수성이나 그 가치를 우선은 존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또 내가 해야 할 기여,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그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 발전을 꾀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내 차원에서는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갈등, 분열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국민적 어떤 역사 교양이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국가사회 차원에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이 문제가 되나 하면은 이 어떤 집단적인, 진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역사 인식보다는 자기 개인 차원에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하고, 인류 차원에서 바라보는 역사를 조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계급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역사를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그 학교 차원에서 역사 교육을 할 때는 막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 이런 이제 필요성이 아주 긴급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역사 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둘러싸고도 최근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시민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바로 3일 전에 4.3 그 기념일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지지층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역사 문제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사 문제가 역시 그 이웃 나라인 일본 등에서는 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역시 이제 현안이 돼 가지고 여러 차원의 미디어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기본 원칙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차원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역사의 기록과 편찬이 그 자체가 후대를 위한 아주 그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국가적인 혹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넓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좀 접근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으로서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나 정부가 주도할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건 뭐 과거 일본의 역사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역할하고 국민, 시민의 역할,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정부와 국가는 이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깔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걸 해나가는 것은 학계와 국민 혹은 뭐 이 민간 차원에서 이 참여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국사만을 중시하고 세계사를 좀 등한히 하거나
우리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사와 좀 분리해서 일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좀 한계라고 할까, 문제점이 지금까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장을 만들어서 세계사에 관한 연구와 자료 수집 그리고 정리 편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세계사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사도 좀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정책 자체나 법제 이런 걸 통해서 하기보다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 현실성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정책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요. 막 그 중에 한 게 보면은 막 제도적인 하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뭐 아닙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가 이 교육부의 직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편찬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계사 관련 자료 수집이나 정리 또 편찬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저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좀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현재까지 미루고 덮어두고 있던 대한민국사 자료집이나 대한민국사 편찬은 현재까지 안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도 이 국사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특히 현대 세계는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 연구와 함께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름부터 바꾸고 성격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업으로서는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열전을 좀 편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난 70년 넘는 우리 대한민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그 경험이지만은 인류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일구고 이 가꾼 사람들의 경험을 편찬해서 남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이제 유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 일찍이 기원 전후에 이 사마천이가 이 사기를 편찬하고 로마 시대 때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을 편찬한 것에 그 후대의 영향이라고 할까, 또 오늘날까지의 영향을 생각을 하면은 이 열전의 편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거는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그 다음에 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K컬처의 융성에 기여한 이런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 공적이라든가 행한 일을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행해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하나의 그 이념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사 전체를 그냥 그저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든지 재단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의 중심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인식이 결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한 게 국가적 위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연구자도 선정을 하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의 이제 이 열전을 위인 열전을 편찬을 하고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학교면 학교,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뭐 집안 차원에서 열심히 살고 또 나름의 기여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편찬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국민 차원에서 하나의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편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막 경제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막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세대의 경험을 남겨둔다면은 좋은 유산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것이요. 세계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좀 편찬할 막 준비를 지금부터 좀 바로 갖추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첫 번째 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편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지고 세계사 편찬을 하는 데서 이제 머물지 않고 세계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좀 편찬하자. 이 마침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전후입니까? 1990년대부터 이제 작업을 했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 좋은 교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가 세계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좀 편찬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편찬하게 되면은 세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고 우리 국민들 각자는 글로벌 세계에서 활약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 하나의 지적 인프라를 가지고 자신을 좀 가꿔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좀 안으로 생각한 것은 국민교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한국사, 즉 통사를 좀 새롭게 편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일한 관점의 역사 편찬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추구하는 가치도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막 4개 정파의 입장을 막 크게 봐가지고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진을 이제 구성을 해서 한국사 전체를 새롭게 연구해서 그 통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한편 이 4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국민 통합적인 시각에 국민교양 한국사를 편찬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성인 국민들의 교양서가 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의 좀 편찬 기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4개 정파에서 한국사 통사를 편찬할 때 그냥 주관적으로 편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실리는 사실, 역사적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상대 편찬자의 입장에서도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편찬해서 발행이 되도록 하는 약속을 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갈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즉 날조된 거라든가 혹은 그 사실에 대한 지나치게 이제 편향된 어떤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절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는 그 오래전부터 이 국가정부 차원에서 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각종 미디어가 뭐 수많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역사편찬위원회가 일주일 단위로 그 세계 각지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역사가의 어떤 문제의식과 그 시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서 연말에 국내 사건 그다음에 이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각자를 한번 나름대로 살펴서 그중에서 10대 사건 중요한 영향성이 있는 사건들을 10가지 정도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연초에 국민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국내와 세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역사의식 좀 성숙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결 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우리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세계사의 맥락 그리고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전망하고 찾는 노력 이것이 국가의 존속을 보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이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 이런 필요성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고 깊게 하기 위해서 세계 각 지역의 민족 국가의 역사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산업에 대해 넓고 깊은 이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때 글로벌 한국인이 육성되고 세계 국가 대한민국의 학문적인 기초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민족이나 자국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국가적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바르게 좀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